대구에 사시는 72세 박영수 씨는 지난주 오후 2시경 텃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과 함께 식은땀이 나면서 쓰러질 뻔한 경험을 했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신했던 박영수 씨는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해오던 농사일을 멈출 수 없다며 모자 하나만 쓰고 나갔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물을 가져다 주러 나왔다가 발견해 그늘로 옮기고 찬물을 먹여 회복했지만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고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며칠 후 이웃 할머니는 에어컨 없는 방에서 하루 종일 지내다가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영수 씨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폭염이 단순히 더운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열사병과 일사병의 차이가 무엇인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원숙한 하루에서는 박영수 씨처럼 폭염 속에서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과 가족들을 위해 폭염 관련 응급 상황의 종류와 증상,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 그리고 가족 모두가 알아두어야 할 예방법과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응급 상황은 크게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으로 구분됩니다. 이 세 가지는 심각성의 정도가 다르며 각각 다른 대처법이 필요합니다. 열경련은 가장 가벼운 단계로 고온 환경에서 많은 양의 땀을 흘린 후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주로 종아리, 허벅지, 복부 근육에서 발생하며 심한 통증을 동반합니다. 이는 땀과 함께 나트륨과 같은 전해질이 과도하게 손실되어 발생하는데, 특히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더운 환경에서 활동할 때 자주 나타납니다. 열탈진은 중간 단계의 응급 상황으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체온이 37도에서 40도 사이로 올라가며 대량의 발안으로 인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주요 원인입니다. 환자는 피로감, 어지러움, 두통, 구역질, 구토 등을 호소하며 피부가 차갑고 축축해집니다.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떨어지며 심한 경우 실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은 명료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가장 위험한 단계인 열사병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하면서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는 상태로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열사병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형적 열사병은 주로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에게서 발생하며 며칠간 지속된 폭염 속에서 서서히 진행됩니다. 운동성 열사병은 젊은 사람에게서 격렬한 운동 중에 급격히 발생합니다. 두 경우 모두 의식 저하, 발안 중단, 피부가 뜨겁고 건조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폭염 응급 상황의 초기 증상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경련의 경우 근육 경련과 함께 심한 통증이 주요 증상이며, 보통 운동이나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면 호전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심한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열탈진에서는 체온 상승과 함께 전신 피로, 현기증, 두통이 나타나며 식은땀이 많이 나고 피부가 차갑고 축축해집니다.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떨어지며 구역질이나 구토 증상도 동반됩니다. 열사병의 증상은 더욱 심각합니다.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급상승하면서 의식 수준이 저하되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헛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피부는 뜨겁고 건조해지며 땀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심박수가 매우 빨라지고 호흡도 빨라집니다. 심한 경우 경련이나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즉시 응급 처치를 하지 않으면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가족들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법을 알아두는 것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열 경련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스트레칭을 천천히 해줍니다. 의식이 명료하다면 시원한 물이나 전해질 음료를 조금씩 자주 마시게 합니다. 소금물을 만들어 먹일 때는 물 1리터에 소금 1티스푼 정도의 비율로 만들어줍니다. 경련이 심하거나 1시간 이상 지속되면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열 탈진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먼저 시원한 그늘이나 에어컨이 있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를 눕히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줍니다.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춥니다. 의식이 명료하고 구토 증상이 없다면 시원한 물을 조금씩 마시게 합니다. 목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큰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에 차가운 찜질을 해줍니다. 30분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의식이 흐려지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열사병은 가장 위험한 응급 상황이므로 즉시 119에 신고하면서 동시에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가능한 한 빨리 체온을 낮추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주거나 젖은 수건으로 몸을 감싸줍니다. 선풍기나 부채로 바람을 일으켜 증발을 촉진시킵니다.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얼음 주머니를 대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의식이 없거나 구토할 위험이 있으므로 물을 먹이면 안 됩니다. 호흡이나 맥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심폐소생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 모두가 알아두어야 할 예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할 때는 밝은 색의 헐렁한 옷을 입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발라줍니다. 물은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마시되 하루 8잔에서 10잔 정도를 규칙적으로 섭취합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피합니다. 실내 환경 관리도 중요합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적절히 사용하여 실내 온도를 26도에서 28도 정도로 유지합니다. 에어컨이 없는 경우에는 창문을 열어 통풍을 시키고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직사광선을 차단합니다. 샤워나 목욕을 자주 하여 체온을 낮추고 차가운 물수건으로 목과 손목을 닦아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 실내외 온도 차이는 5도에서 8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탈수가 되기 쉽습니다. 당뇨병, 심장병, 신장병 등의 만성 질환자도 폭염에 취약합니다. 이뇨제, 항히스타민제, 정신과 약물 등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체온 조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는 체중 대비 체표 면적이 커서 열 손실이 크고 스스로 물을 찾아 마실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한 가정 내 준비 사항도 점검해야 합니다. 응급처치용 체온계, 얼음 주머니, 전해질 음료, 소금 등을 미리 준비해둡니다. 가족 모두의 응급 연락처와 가까운 병원 정보를 냉장고나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둡니다.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선풍기나 부채, 손전등, 비상용 배터리도 준비해둡니다. 독거노인이나 거동 불편한 가족이 있다면 하루에 여러 번 안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둡니다. 폭염 대비 음식과 수분 섭취 요령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피합니다. 찬 음식을 갑자기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당히 차가운 정도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포츠 음료는 전해질 보충에 도움이 되지만 당분이 많으므로 물로 희석해서 마시거나 무가당 제품을 선택합니다. 얼음을 입에 물고 있거나 차가운 수건을 목에 두르는 것도 체온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이나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벽이나 저녁 시간대에 비교적 시원한 시간을 이용하고 운동 강도를 평소보다 낮춥니다. 운동 전후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15분에서 20분마다 그늘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어지러움, 메스꺼움,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동반자와 함께 활동하여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량 내 폭염 사고도 주의해야 합니다. 한여름 밀폐된 차량 내부는 10분 만에 1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며 50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차 안에 혼자 두면 절대 안 되며 짧은 시간이라도 위험합니다. 차량 운행 전에는 에어컨을 먼저 틀어 차내 온도를 낮추고 햇빛 가리개를 사용합니다. 운전 중에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피로를 느끼면 휴식을 취합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119 신고 요령도 숙지해 두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환자의 나이, 성별, 현재 상태, 의식 수준, 체온 등을 정확히 전달합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체온을 낮추는 처치를 계속하고 환자의 상태 변화를 관찰합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는 기도를 확보하고 토사물로 인한 질식을 방지합니다. 구급대원에게 발생 경위와 응급처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역사회 차원의 폭염 대비책도 활용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나 경로당, 도서관 등의 시설을 적극 이용합니다. 폭염특보 발령 시 제공되는 응급처치 교육이나 건강상담 서비스에 참여합니다. 이웃과의 안부 확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위험군을 함께 돌봅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위치와 연락처를 미리 파악해두고 응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박영수 씨의 위험한 경험에서 시작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폭염 속 응급 상황, 대처법과 가족이 함께 알아두어야 할 지식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폭염은 단순한 더위가 아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자연재해입니다.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각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법을 숙지하며 무엇보다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대비하고 서로를 돌보며 응급 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시길 바라며 원숙한 하루가 항상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